교재는 452페이지로 가시면 되시고, 다섯 번째 챕터에 전표 입력 및 전표 입력에 대한 오류 수정이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세무급수부터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급수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고, AT 같은 경우는 FAT 2급에서만 출제를 해요. FAT 1급은 또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조금 여러분이 구분하고 쓰셔야 되냐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오류가 발생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 분계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곧바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우리 여기 메뉴 중에 들어와서 보시면 장부 관리라는 부분에요. 뭐가 있더라? 이렇게 전표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인쇄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인쇄 버튼이 전표 출력하고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입력할 때마다 출력한다? 안 해요, 여러분. 세무대리는 안 합니다. 필요할 때 한꺼번에 1년치를 출력해버려요. 또는 장부만 출력하거나. 근데 사실상 전표를 꼭 출력해서 보관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증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용카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증빙에 대한 보관이 중요한 거고, 그 보관은 법에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5년이 최대 몇 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우리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5년 보관이 원래 맞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결손이 났다, 손해가 났다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럼 그 손실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요. 과거에 났던 손실을 무엇할 수 있는, 우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전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서류는 기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손에 대한 부분을 충당한 해가 6년 차에 내가 그 결손을 보전받았더라. 내가 발생된 이익과 정리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류 보관 5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얘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결손 보전에 6년 차에 받았다. 그리고 또 남겨져서 7년 차에도 또 받았고 8년 차에도 또 받았고 우린 9년 차에도 받았다. 서류 보관보다 여러분 결손금에 대한 거 보전받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서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가끔 보시면 본인들이 5년 지났다고 무조건 창고에 서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무엇 하시는, 그냥 즉시 폐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기본은 5년 보관이지만 결손 보전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손 보전을 5년 내에 다 받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5년이 넘어간 이후에도 받았다라면 서류 보관은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증빙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증빙의 크기가 다 제각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제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분계라는 걸 전표 입력에 해서 그 전표 입력에 입력된 걸 무엇하겠다? 나는 출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 출력된 부분 뒤에 우리 뒷면에 무엇하겠다? 저 증빙을 붙여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표 출력을 실제 업무에서는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 결제를 모두 다 받았던 전표 입력 자료가 잘못됐다라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돼요? 다시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게 되면 이 전표라는 걸 출력을 해서 결제를 무엇하였다라면 득했다라고 하시면 무엇하지 않는다. 삭제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결제를 받고 무엇하셔라. 우리 기존에 있었던 전표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삭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했던 전표를 무엇할 거예요? 찢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찢고 새로운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제하실 때 아마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저희 반은 또 나이대가 좀 있으시니까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에 결제받았던 거 수정 결제가 다시 올라가면 무엇 하셔요? 뒷면에 붙여주시죠. 네, 첨부해서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결제가 끝나지면 우리 기존에 결제받았던 거 폐기해버리시죠. 네,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세무대리는 그건 안 한다는 거죠. 전표 출력을 중간중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 기업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표 수정하실 때 알아두실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가 나는 과거에 발생된 전기 오류였다. 그럼 제가 쓴 이 전기는 우리 지금 이 회사가 10억이잖아요. 10억이 이전인 14기만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14기에 처리했던 오류, 13기에 처리했던 오류.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수정 분계를 모두 다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 분계를 무엇 하시는 게 맞다. 추가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거나 손실이라고 하는 손익 계정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과거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유의적이다라는 얘기겠죠. 또는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부분? 우리 그 부분은 어디로 간다? 그 부분은 자본 쪽으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쪽에 직접 영향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오류가 전기분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어쨌든 잘못된 건 맞다. 그렇다면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인 거예요? 우리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중요라고 쓸게요, 여러분. 동그라미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X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또는 전기분 재무제표가 우리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은 자본이 300번대 있어요. 이익잉여금 300번대 코드 쓰고요. 그래서 자본 코드를 써야 되고요. 시험 보시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300번대 코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러면 나는 당기 손익에 반영하겠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IS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900번대 코드를 씁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손실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부분. 그러면 설명을 드렸으니 우리는 이거 곧바로 보려면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무슨 부분? 여러분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볼 건데 자본 쪽에 있다고 했고 제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어요. 상백번대 코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선택하세요. 그럼 이익잉여금 선택해 주시면 요 구간에 뭐가 있을 것이다? 370번에 빨간색으로 계정 과목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들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 계정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300번대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요 부분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 가면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금액. 그게 뭐죠, 여러분? 노마자 1번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번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럼 요 부분에 아래쪽에 봤더니 전기 오류 수정 이익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요게 여기에 영향을 줘서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의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우리 다시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IS 계정인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가라겠어요?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다겠네요? 그럼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럼 영업의 수익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912번에 갔더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계정 과목 이름표는 똑같아요. 근데 성격의 분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문제를 내는 급수를 얘기해 드린다면 세무급수부터는 이 분계 처리를 하라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집중 심화처럼 입력했던 전표를 가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추가 입력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정 과목은 차변에 누가 들어오고 대변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거에 맞춰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져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 제가 감가상각비를 전년도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왔대요. 그래서 금년도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한대요. 그럼 그 감가상각비는 전년도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뭐가 되면서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만큼 무슨 부분이요? 우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쓰고 상대편 대변엔 장부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장치였다? 그럼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겠죠. 그런 식의 회계 처리를 따져서 분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 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전기 오류가 아니고요. 이 오류 수정이 봤더니 나는 무슨 부분? 아니 단기에 오류가 발생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란 얘기잖아요. 단기. 그래서 단기에 오류가 발생한 걸 나는 발견하였다. 결산하는 시점에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업무하는 과정 중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단기라는 건 15기인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요 사이에 발생된 회계 처리에 대한 오류라는 거죠. 그럼 무엇 하신다? 해당 전표를 또는 분계를 무엇한다? 수정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부분의 유형이 잘못됐다거나 이러면 부가세 수정 신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희 시험에서는 단순히 수정만 시키지만 제가 10일 과세로 입력해야 되는 거 13 면세로 넣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무슨 사단이 생겨요? 10일 과세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입력돼야 되는 정보가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 수익금액에 집계가 돼서 계산서 발급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부가세도 달라지겠죠? 그럼 부가세 우리 신고가 끝났더라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기 오류 발견의 메인 매출 전표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 그럼 저희 지금 단기 거 고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거 고치러 가는 거. 그러면 회사 코드 몇 번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는 1100번 주식회사 남동산업 들어가 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급수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회계 2급이라는 급수는 메인 매출 전표 문구만 빠집니다. 일반 전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 1급에는 부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입력 내역을 확인해서 무엇 해달라? 정정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8월 7일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인지 일반 전표인지 알 수가 없으니 문구를 읽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운반 비용으로 우리 친절 용달 일반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일반 전표가 맞아요? 메인 매출 전표가 맞아요? 원래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그냥 매입 전표라고 쓸게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은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 처리는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 과목 원재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10%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유형번호 몇 번으로 넣자? 50일 과세로 넣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돈은 뭐로 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거 일반 전표에 넣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는데
우리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 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되는데 운반비로 회계 처리를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어디부터? 혹시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건 아닌지 됐을까요? 그럼 저랑 들어가 보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여시고 그리고 일단 8월 7일을 갑니다. 시험은 8월 7일이라고 했으니 사건을 8월 7일에 넣어놨을 겁니다. 그럼 8월 7일을 입력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았더니 출금 전표,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맞죠, 여러분? 그리고 원재료 운반 비용 얼마? 77,000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50일 과세로 입력해야 되는 매입 전표를 나는 일반 전표에 넣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혹시 노파심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우리 무슨 부분? 전체 메뉴 누르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우린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면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7일에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8월 7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50일 과세로 입력된 정보가 있다, 없다? 여러분 50일 과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 매입 전표에 넣어야 될 걸 일반 전표에 넣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무엇 하셔야 된다? 일반 전표로 일단 삭제. 근데 여러분 지금 지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액을 일단 무엇 하시고 메모를 좀 하시고 우리 무엇 하셔라? 수정하셔라. 그러면 얼마이다? 77,000원. 그리고 힌트 좋네요. 이 운반비용 부가세 포함이래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7만 원이고 부가세는 7,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요 운반비라고 했던 요 부분에 저는 이렇게 쓸게요. 7만 원에 슬래시 7,000원이었다라고 기재할게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입력할 거니까 일반 전표는 무엇 하시면 된다? 삭제.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 삭제해도 되고요. 삭제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예 하시면 데이터가 무엇 된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메뉴 누르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다시 클릭합니다. 메뉴를 열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열리죠, 여러분? 자, 유형에 가서 입력합니다. 우리는 몇 번? 50일 과세. 품목은 뭐라고 넣을까요? 운반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요? 7만 원을 넣어주시면 7,000원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친절용달입니다. 그러면 친절용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기로 발행했으니 전자자리는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대로 엔터.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현금. 자, 그럼 여러분 현금 처리했더니 사변에 부가세 대급금 7,000원, 원재료 7만 원 알아서 나오죠. 우리 원재료 계정 과목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더 하실 일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 시험은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실수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면 가끔 엉뚱한 데 입력하기도 해요. 그러면 무엇 하셔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0월 29일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응에서 당사에 SC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7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자, 그럼 여러분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 외상 매출금은 모두 다 어느 변에 가서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대변이요. 그래서 나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기재해 놨다? 우리 1,070만 원을 기재해 놓았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주식회사 대응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무엇이다? 우리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미리 받은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외상 매출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미리 받은 선수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무엇 하셔라? 거래처 원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무엇하자? 조회하자. 그래서
조회를 합니다. 그럼 이거 조회하시면 우리 뭐가 뜰 것이다? 미리 받은 선수금은 음수가 들어옵니다. 이 선수금은 음수.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금액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야 된다? 선수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차변은 우리 10월 29일 날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얼마? 1,070만 원을 난 입금받았다라고 처리해놨겠죠. 그러니까 차변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변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래처 원장부터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관리 쪽에 있는 메뉴를 열어줍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외상 매출금, 그러면 잔액 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날짜는 10월 29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보는 것으로 갈게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계정 코드는 108번 또는 코드돔 F2번 누르셔서 선택해도 되고요. 전 거래처 그냥 입력하지 않고 엔터 할게요. 자,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 했더니 참 많은 거래처가 뜨죠. 자, 우리는 무슨 거래처? 주식회사 대흥. 그럼 여러분, 주식회사 대흥은 1015번의 코드에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을 봤더니 얼마의 음수가 떠 있다. 우리 200만 원의 음수가 떠 있죠, 여러분.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내역으로도 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월 29일 날 1,070만 원 들어왔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요거 입력하고 나서 마이너스 얼마가 우리 200만 원이 음수로 들어와져 있잖아요. 그럼 요거만큼은 미리 받은 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어떻게 기재하시면 된다. 지금 요 내용을 놓고 봤더니 우린 대변에 선수금의 금액은 2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1,070이 아니라 원래 장부를 보니 870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상매출금은 870만 원이었다. 그래서 1,070만 원 중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수정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일반 전표죠. 그럼 거래처 원장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일자는 며칠이다? 10월 29일입니다. 그러면 10월 29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 외상매출금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부분은요. 여기 1,070이라고 입력된 금액을 얼마로 수정? 87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차액이 있다고 뜨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우리는 누구 추가 입력하시면 돼요? 대변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 추가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수금이라고 넣어주시고 거래처 놓치시면 안 돼요. 거래처 1015번 대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유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금액 2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하나의 전표로 인식이 돼야 되니까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 여기 전표 번호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전표 번호 동일하죠. 가끔 이거 하시라고 하면 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우리 전표 수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시험 기준 말씀을 드리면 2문제 내지는 3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까지 모두 다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사로 회사를 변경해 볼게요. 자, 1200번이라는 회사. 그럼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 1200번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1200번에 가셔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9월 21일이네요. 자, 제조 부문의 직원 체육대회 관련하여 주식회사 놀이로부터 구매한 행사 물품 금액 230만 원. 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고요?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무슨 부분으로?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 지급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제조부문 직원 체육대회에 쓴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리후생적으로 사용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는 복리후생비 가시면 되는 거고 제조 원가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거 거래처한테 선물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취한 요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계 처리를 면세 매입으로 잘못 넣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3 면세로 넣었다는 얘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53 면세로 입력한 거 무엇 하셔야 돼요? 50일 과세로 유형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과세로 유형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친절히 써줬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고 10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고 이걸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가세 수정 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50일 과세로 들어갈 거 53 면세로 넣어놨잖아요. 금액도 잘못됐을 거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수정신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부가세 수정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1100번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넣었던 거 매입 매출 전표로 변경 입력했어요. 부가세 신고 끝났다? 그럼 누락 신고가 돼요, 여러분. 다행히도 매입이니까 가산세는 안 나와요. 공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정신고 때 빠진 거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21일을 입력합니다. 9월 21일. 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 면세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분계는 현금 처리했어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53만 원. 근데 원래 부가가치세 별도 230만 원에 23만 원짜리였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리고 511번 복리후생비 처리한 것도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저희는 요 내용을 보지 않아도 230만 원에 23만 원 현금 지급했고 분개하는데 전혀 하자 없죠.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 확인시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유형에서 면세라고 입력했던 걸 50일 과세로 바꿔보세요. 50일 과세. 됐어요, 여러분? 자, 50일 과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분계 자리에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하단에 분계 내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현금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자리가 혼합 상태였었다라면 기존의 분계 내용이 뭐였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업무였다라면 여러분 벌써 이걸 페이퍼 출력했었다? 그럼 나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퍼 출력된 전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근데 세무대리인 쪽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증빙서를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형이 바꾸면 하단의 분계가 모두 다 싹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50일 과세로 변경 입력했고요. 행사물품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공급가액은 수정해야죠, 여러분. 얼마? 230만 원으로 입력. 그럼 세액은 23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놀이 맞습니다. 전자 맞으니까 그대로 주시고요. 분계는 그대로 현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단에 내려옵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 23만 원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511번에 있는 제조 원가 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바꾸면 하단의 분계 내용도 그냥 싹 바뀌기 때문에 항상 별도의 서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계를 정리하시고 무엇 하시라?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무조건이고요. 시험은 무조건. 지문에 이렇게 친절히 나와 있을 땐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10월 31일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 광열비 9만 원을 일반 전표 입력해서 영업 부문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제품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 요금 4만 원과 전력비 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여러분 수도 광열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수도 광열비가 맞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 가스 또는 난방에 대한 부분은 계정 과목 뭐로 쓰시라고 했어요? 우리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하고 그리고 전기 요금이 있었다. 전력비가 있었다. 그러면 사무실은 수도 광열비를 쓰시면 되지만
공장은 전력비 쓰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력비는 그대로 전력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공업부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개정 과목 부분 얘기해 드린 적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구분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저희는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몇 월이요? 10월 31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하실 땐 차변에 가스수도료, 전력비, 대변에 현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출금 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의 구분란을 무엇으로? 우리는 대변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현금을 입력하면 금액 9만 원은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래서 101번 현금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차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 수도료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15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 얼마이다? 4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변,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력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비 516번에 있는 코드 선택하셔서 5만 원 입력해 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대변을 먼저 넣든 차변을 먼저 넣든 우리 이거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차대로 넣어주냐면 전표 번호가 지금 출로 되어 있는 상태로 넣어주시면 출 2번 넣으면 전표 번호가 다르게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2개 전표로 인식이 돼요.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러면 채점할 때 이 부분이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 번호를 동일하게 해주셔라. 그래서 우리 모두 배우셨어요. 번호 수정이라는 버튼도 배우셨었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중에 어떤 유튜브에서 보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 교육생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감점이지 않냐고 계속 물어봤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손을 들고 다시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아, 내가 어디선가 교육을 배웠는데 이거 번호 이거 차변이 먼저 나오고 그건 바꿔주라고 했다. 그런 규정 없어요, 여러분. 다만 업무라는 과정 중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 차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이 먼저 나오는 걸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입력했던 부분을 그럼 다시 입력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지금 우리 일괄 삭제 및 기타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시죠? 그럼 시험은 안 해요. 네, 시험은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업무에서 그러면 이런 성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 볼 때 보시면 금액이 더 큰 쪽을 먼저 넣고 정리하는 게 더 빠를 때도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업무는 이렇게 9만 원 딱 떨어지지 않아요. 92,456원 막 이런 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한쪽 큰 쪽을 먼저 넣고 나는 차변을 먼저 등장시키는 거로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일괄 삭제 및 기타라고 하는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가시면 전표 순서 변경이라는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전표 순서 변경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커서를 주었던 전표가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럼 저는 지금 무슨 부분? 대변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다. 차변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중간에 내용을 내 맘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저는 대변을 맨 끝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있죠? 아래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됐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스마트 A는 기능 모음 안에 가면 바꾸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실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변경하시고 우리 끝났으니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차변이 먼저 보이고 대변이 뒤에 보이죠? 이건 업무에서나 쓰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자격증에서 누가 이걸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 반도 혹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알아두시면 제가 볼 땐 욕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업무에서는 사실 위치 바꿔 쓰는 것도 하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업무에서만 쓰셔라.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2월 27일 거 보겠습니다. 자, 영업 부문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0만 원 현금 납부액을 판매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정신줄을 살짝 놓은 거죠, 여러분. 자, 우리 건물과 관련된 취득세 등은 우리 무엇으로 얘기한다? 이 부분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우린 무슨 자산 샀다? 건물 샀다. 그럼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은 이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자꾸 비용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들 지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끊임없이 내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일반 전표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자체에서 납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일반 전표에 가시고 10월 27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출금 전표이죠. 우리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되죠. 현금 납부를 하겠으니까 817번으로 입력되어 있는 세금과 공가를 202번에 있는 건물로 변경해 주시고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주 전표 두 가지 수정 문제를 내는데요. 대부분 일반 전표 수정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네, 메인 매주 전표는 여러 개 내용들을 조금 보시고 정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대부분 실수가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메인 매출 전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내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